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이재주입니다. 그동안 시험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한테 좀 충분히 이제 휴식과 좀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라면서 우리 부동산 세법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요. 조세 총률 3문제 정도 나왔네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2문제 정도 나온다 했는데 올해 1문제 정도 나왔다는 거. 특징이다 그러면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취득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3문제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1문제 정도 나왔죠, 여러분. 1문제, 개별 문제로 1문제 나오고요. 등록 면허세가 2문제가 나왔네요, 여러분.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종합 문제로서 1문제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예년의 출제 경향에 비해서 조금 변동폭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재산세 역시 3문제 그대로 나왔죠. 자, 그리고 그밖에 지방세에서 지역 자본 시설세가 13회 때 출제가 됐었나요? 그때 출제된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예외적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8문제가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문제 예상했었고요. 역시 1문제 나왔네요. 양도세 5문제 그대로 나왔고요. 역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1문제 예상했었던 거 1문제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총 국세주에서 7문제에서 총 부동산세법에서 16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거 확인해 보고요. 자, 곧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법 25번부터 출발한 거죠. 그래서 본 문제는 A형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5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이죠. 1년 내내 과세 표준과 세율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부분이었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만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즉 예외는 고려하지 마라 그 얘기죠. 자, 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뭐라 여러분? 탄력세라고 그랬죠. 이때 이 재산세 탄력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이라는데 여기서 틀렸죠, 여러분? 예, 바로 재산세 탄력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요때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것이고 3년간이란 말이 틀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업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니은 법령이 정한 고급 오락장용 토지. 자, 여러분 고급 오락장 무슨 재산이죠? 사치성 재산 몇 프로 때려야죠, 여러분? 4%. 그래서 1000분의 40. 여기서 니은은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자, 디귿 주택의 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른 그래서 재산세 과표나면 항상 여러분 우리 뭐죠? 시가편에다 뭘 곱해라?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하라 했죠. 이때 주택의 공정시장가액표는 시가편액의 몇 프로죠, 여러분? 우리 외우셨죠? 토거는 70, 주택은 60 이렇게 곱해서 산정항을 가열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옳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이 옳은 말이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은 요 정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넘어갈까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 대상 및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역시 옳은 것을 물어봤죠. 네. 요 과세 대상 그리고 납세 의무자 우리 준비했던 부분이었죠. 옳은 거. 다만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즉 과세가 되는 걸 정상적으로 판단해라 하는 거죠. 자, 1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나왔죠, 여러분. 1년 내내 배치됐죠.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누구 거다? 위탁자 거다 그랬죠. 그러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나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합산 과세를 해야 되지만 누구 거와는 수탁자 고유 재산은 합산한다,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합산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옳은 말로서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분리 과세 대상을 구분한다. 그래서 토지와 주택은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합산 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분리 과세 대상은 어디만 적용하는 거죠? 토지에만 적용하는 거죠.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죠. 자, 3번 국가가 선서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이자를 뭐로 봐야 되죠, 여러분? 매수 계약제로 봐서 이자가 바로 뭐죠?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없다 그랬으니까 맞아서 들려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4번 주택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 지방세에서 어떤 토지, 부수 토지 경계가 불분명할 때 무조건 바닥 면적의 몇 배다, 여러분? 10배다 그랬죠, 여러분. 10배. 근데 20배니까 틀린 말이죠.
5번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의 범위는 주택을 포함한다. 아니죠. 주택을 제외됐죠. 그래서 주택은 뭘로 과세하고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이고 건축물은 뭘로? 건물분 재산세로 구분해서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가 옳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26번은 답이 1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7번 넘어갈까요? 자, 2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물어봤죠? 자, 역시 이거 재산세 부가징수 물어본 거죠, 여러분. 옳은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자, 일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그랬네요, 여러분. 1번. 재산세 과세는 언제죠, 여러분? 6월 1일로 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두 번째. 토지죠? 토지 이 재산세 우리 어떻게 했죠? 토구 건칠 하반월이죠. 그래서 토지니까 7월이 아니라 몇 월이야? 9월이 되겠죠. 예, 그래서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거는 건축물이죠. 건축물. 네, 그래서 토지는 9월이다라는 거. 그래서 틀렸네요. 이거는. 자,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올해 개정돼서 재산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는데 250만 원 초과돼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후에 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보통징수 방법이죠, 여러분. 재산세는 무슨 방법밖에 없다?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는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 물어보기로 옳은 건데 옳은 지문도 2개고 틀린 지문도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출제는 아마 여러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2개. 이거 옳은 걸 물어보나 틀린 걸 물어보나 답은 2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27번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8번 넘어갈까요?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서 역시 옳은 거 물어봤죠, 옳은 거. 그럼 1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 양도로 발생한 양도 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데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토지나 다 어디에 묶이는 거죠? 부동산 등이죠. 노는 물에 같아 달러 같은 물이죠. 그러니까 공제할 수 있다죠. 근데 없다 알았으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기타 자산을 제3자한테 양도했다. 그럴 때 그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이때 이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에 그 증여받은 토지에서 납부한 뭐냐 여러분? 증여세는 여러분 이거는 양도가서 공제할 필요 경우에 어떻게 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산입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납한 증여세나 상속세는 필요 경비를 잡을 수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잡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산입한다가 옳은 말이 되는 거죠. 자, 3번 취득 원가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 원가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그랬죠. 근데 그 포함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양도 자산의 보유 기간 중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산입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은 양도차를 계산할 때 양도가세 공제 필요 경비로 본다? 아니죠. 필요 경비로 보지 않죠. 왜? 이중 공제가 되니까. 왜? 이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잡았는데 또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산입하면 무슨 공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 공제가 되니까 이때는 취득가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로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역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4번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이죠. 에 대하여 대한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 요거는 바로 뭐죠, 여러분? 요거는 증여 후 양도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우리 마지막 강의를 할 때도 여러분한테 주의해달라 했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증여 2월 과세, 증여 후 양도의 부당해산 규정, 비교 박스를 꼭 봐달라라고까지 강조했던 부분 그대로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증여 양도할 때 그 기납한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 2월 과세와는 달리 양도가에서 공제 필요기로 산입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때 이 기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해줘? 환급해 주죠. 돌려주기 때문에 공제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역시 4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5번 거주자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그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 얼마, 여러분? 5억 원이랍니다. 자, 이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가 되는 조건은 절대적 조건 얼마 이상이죠, 여러분? 3억 원 이상이죠. 3억 원 이상의 조건을 어떻게 했으니까 충족했죠. 5억 원이다 제시했다는 것은 3억 원 이상이다 그 얘기죠. 그럼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어떻게 하라? 적용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했던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실지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바로 부당 저가 양도 고가 양수 이 부당해산 부인 규정의 결론이죠. 그래서 5번이 옳은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9번. 자, 요거는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못했던 문제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상당히 처음 문제, 제가 강의할 때는 뭐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죠. 어차피 제가 모든 문제를 다 16문제를 완벽하게 예상할 수는 없다. 그래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버리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거는 바로 출제는 역시 일회성 문제죠. 이건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뭐 거의 맞히지 못하게 만점을 주지 않겠다고 의도로 낸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엔 양도소득세, 자, 감면액을 물어봤죠. 감면세액을 물어봤죠. 자, 이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요, 소득세법상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가지 방법이 있다 보니까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마라라고 제시해놨죠. 그래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양도소득 감면세액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감면은이란 것은 뭐죠? 산출세에서 일정한 비로 차감하는 걸 말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여기 나와 있는 산출세액이 돼서 뭘 곱하면 되죠, 여러분? 감면율을 곱하면 되는 거죠. 감면율. 근데 문제는 이때의 그 양도소득 과세 표준 2천만 원인데 이것이 다 감면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때 이 중에서 감면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750만 원밖에 없다. 과표 전체에서 감면 대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7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우리 산출세가 얼마 나왔죠, 여러분? 1,000만 원이 나왔죠. 1,000만 원 곱하기 일단 감면율 몇 프로죠, 여러분? 50%가 되는 거죠. 근데 과표 전체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 일부만 감면 대상이 됐으니까 과세 표준 금액 얼마? 2천만 원 중에서 감면 대상 양도소득 금액이죠. 그럼 얼마 나왔죠, 여러분? 750만 원 나왔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도소득 금액이 나면 이제 여기서 뭘 차감하는 거죠? 기본공제를 뺀 것이 과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기본공제 얼마 빼야 돼요, 여러분? 250만 원을 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1,000만 원에 50%가 얼마 되나요? 500만 원이 나오나요, 여러분? 500만 원 곱하기 2,000분의 500인가요? 그러면 4분의 1, 아니죠. 2,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500만 원 차지하는 비중. 그래서 2,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해보니까 얼마 나오죠, 여러분? 125만 원이 나오나요, 여러분? 125. 5분의 1이 되죠, 여러분? 2,000분의 500이니까. 그래서 125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혀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전혀 뭐 예상 문제에 잡아놓지 않았던 예외성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넘어갈까요? 30번.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표준 및 세액의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표준과 세액의 신고 납부죠, 여러분.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네요.
자, 1번 법령에 따른 부담부 증여가 나와있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일 때. 이때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죠, 여러분? 양도로 보는 거죠. 그럼 이 양도로 보는 부분은 뭘로 내죠,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 부담부 증여일 때는 양도와 증여로 나눠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계산해야 되죠. 이때 양도세는 양들이 속한 달에 말부터 몇 월 이내죠, 여러분? 3개월 이내. 그렇죠,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표는 납세제 관할 세무서장이 어떻게 한다? 신고해야 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1번은.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예정 신고 기한 중 부담부 증여에 대한 예외 규정을 물어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예정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 신고 산출세액이 나왔죠, 여러분. 자, 산출세액에서 뭘 빼야 되죠? 감면세액에서 감면세액이 당연히 빼는 거죠, 뭐. 그리고 이미 수시부관세액이 있다. 그럼 당연히 이 수시부관세액을 어떻게 하는 거죠? 빼야 되는 거죠. 수시부관세액을 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아니죠. 공제한 세액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예정 신고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했다, 여러분? 2천만 원 초과했다. 그때는 역시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하죠, 여러분. 1,000만 원 초과할 때에 분납하시는 거죠. 이때 분납 가능액은 1,000만의 답을 얼마? 2천만 원까지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는 2천만 원을 뭐했으니까 초과했기 때문에 이때는 몇 프로씩이죠? 50%씩 나눠서 내는 거죠. 이때 납부기한은 분납기한 납부기한은 지난 후 몇 월 이내죠?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번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 자, 여러분 항상 누진세율이 나면 무슨 과세라고 했죠, 여러분? 합산과세랍니다. 여러분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다. 그럼 분명히 무조건 아니라 2회 이상 한 자. 그러면 항상 뭐야 되는 거죠? 합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합산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 양도를 할 때마다 예정 신고를 했는데 그게 무슨 세율 대상이야?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합산해서 신고를 했는데 합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죠?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죠. 뭘 했어도 예정 신고를 했어도.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확정 신고를 이미 양도할 때마다 예정 신고를 했으면은 이때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2번 이상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산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예정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죠?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죠. 자, 5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또는 뭐 여러분 양도 차손이 발생했더라도 당연히 예정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본 문제의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31번 넘어갈까요? 31번. 자, 지방세 기본법이나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여러분. 자, 지방세성 뭐 1년 내내 했던 거죠. 3가지. 보통징수, 신고, 납부, 특별징수 뭐 했죠. 틀린 거. 자, 그럼 여기서 1번.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여러분 보통징수 액션을 누가 치는 거죠? 세무공무원, 과세권자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과세권자가 나와야 되는 건데, 즉 지방자치단체가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 이거는 뭐죠, 여러분? 특별징수죠, 여러분. 국세에서는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원천징수랍니다 라고 있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용어가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게 충분히 맞힐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번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즉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뭐를 말하죠, 여러분?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2번 세무공무원 누구를 말한 거죠? 과세권자를 말한 거죠. 이때 지방세 과세권자 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또는 지방세 부가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과세권자를 말한다. 자, 4번 납세자란이죠, 여러분. 납세자란. 자, 그래서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라든지 여기서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나 보증인을 포함한 경우와 특별 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맞는 말이죠. 근데 뭐 여러분 크게 우리가 강의할 때는 뭐 신경 썼던 부분은 아니죠.
자, 5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그리고 체납처분비를 말한다라는 용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뭐 평소에 그냥 우리가 다뤘던 용어 중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다뤘던 1번을 정답으로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31번은 1번이 되네요. 자, 32번 넘어갈까요? 32번.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해당 국외 자산이죠. 국외 자산. 자, 그래서 국외 자산 양도까지 계속해서 국외 자산 양도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어디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있죠. 즉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모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자, 그 자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단, 국외죠. 그래서 국외 자산에 대한 외화차금에 대한 취득은 없다. 이거는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외되는 거죠. 1번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국외 자산은 등기 여부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진 거죠. 그래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자, 2번 국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고 국외 부동산에선 적용할 여지가 없지 않죠.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3번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더라도 외국 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로 먼저 정한다라는데 맞아서 틀려서 틀린 말이죠, 여러분. 당연히 국외 자산도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죠? 실질 거래가액으로 양도책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실질 거래가를 실질 거래가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질 거래가 확인이 된다더라도 외국 정부의 평가 가액을 양도가로 한다. 맞아 틀려? 틀린 거죠. 무조건 실질 거래 가격이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거고 실질 거래 가격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고 그것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서 평가한 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실질 거래 가격을 우선 적용해야 되는 건데 외국 정부의 평가 가액을 우선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해당 과세 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그 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 기간에 양도소득금에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국외 토지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은 국내 부동산과는 별개로 국외 부동산은 따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25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국외 자산에 대해서 특별 공제는 적용하지 않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죠. 5번 국외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 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할 거나 납부할 것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외국 납부세액이죠, 여러분. 외국 납부세. 그럼 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우리 국내 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 공제 방법과 또는 필요경비 산입 방법 둘 중에 하나를 뭐하죠?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이 국외 자산은 작년에도 나왔기 때문에 개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크게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나왔어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걸 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 입장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자, 33번인가요? 자, 지역 자원시설세가 나왔죠? 그래서 조금 뭐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 우리 아까 보았던 계산 문제 역시 일회성 문제로 뭐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저는 강조할 때 요게는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지역 자원시설세가 시험에 나온다면은 요 세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나오긴 나왔네. 요걸 답으로는 하지 않았네요. 자, 어쨌거나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오물 처리 시설에 충당하는 지역 자원 시설세는 토지, 건축물의 전부, 그래서 여기 토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표라해서 부과한다. 여기까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 표준세는 토지나 건축물 가격의 만분의 2.3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강의할 때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그냥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2번 지역 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인 특정 부동산은 크게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지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이자가 바로 납세문제라는 거죠. 그중에서 건축물 선박과 토지이자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현재 지금 지방세법상 지금 요 지역 자원시설세 중에서 과세가 되고 있는 것 지금 요 소방시설밖에 없습니다. 소방시설. 그래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화재 위험 대상인 건축물 그리고 선박 여기까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뭐 맞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상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화재 이용 건축물이죠. 화재 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몇 배 중과세 됐죠, 여러분? 2배 중과세 대상입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요 중과 대상은 2배짜리가 있고 3배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2배짜리와 3배짜리는 층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4층 이상, 10층 이하가 2배이고 11층 이상은 몇 배? 3배 중과 대상이죠. 그중에 주거용은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요거는 우리가 예선 문제를 한번 정리를 했었던 건데 요게 답은 아니네요. 맞는 말이죠. 자, 4번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 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가 어떻게 되면 비과세가 되면 당연히 지역 자원시설세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다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공부의 어떤 내용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산세가 비과세 그럼 나머지 비과세 다 지역 자원세, 종부세 다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비과세 되는 거죠. 그래서 부과된다가 아니라 부과되지 아니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될 거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지하 자원 시설 지하 자원이 과세 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군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이다. 일단은 여러분 하여튼 부동산일 때는 토지 소재지가 납세지다라고 있었죠. 다만 광업군이 등록된 토지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광업군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안분한다. 요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4번이죠. 자, 3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자, 1세대 1주택에 뭐 얘기하자는 얘기죠, 여러분? 비과세 얘기하자는 거죠. 근데 뭐가 나왔죠, 여러분? 고가주택이 나왔네요, 여러분.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가 나와 설명 틀린 거 물었죠. 자, 우리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 하더라도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거죠.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때에 틀린 거 물어봤죠. 거주자가 2019년에 취득했죠, 여러분. 2019년 취득을 한 후에 계속 거주를 했답니다. 거주를 했어요. 자, 근데 그게 무슨 주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죠. 그걸 2020년 5월에 양도했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2019년도에 취득해서 2020년 5월에 양도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이상을 보유했다를 3년 이상 보유를 했다는가 못했다는 얘기, 여러분? 못했다는 얘기죠, 못했다. 정확히 보유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여기에 정확한 날짜가 제시가 되진 않았지만 3년 이상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되면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 3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데 3년 이상 보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됐죠. 2번 고가주택이나 즉 비과세가 배제가 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틀렸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매매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래가격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실지 거래가격이죠, 여러분. 실지 거래가격을 가지고 9억 원 초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2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요거는 다른 내용을 모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정답으로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3번.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비과세 적용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라는 거죠. 이때가 과세가 되는 이 고가주택에 대해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이처럼 예를 고가주택이라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양도 차익을 전액 과세를 하지 않고 무슨 계산한다 여러분? 안분 계산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양도가에서 9억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우리는 이걸 뭐라고 했죠 여러분? 안분 계산했죠. 그래서 양도 차익을 안분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차감하는 모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안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3번 4번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5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를 하지 아니하고 한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한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했다. 그래서 하나의 매매 단위를 양도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죠 여러분? 전체를 뭘로 봐라? 하나의 주택을 보아서 고가 주택 판단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5번 넘어갈게요. 35번.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로서 틀린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틀린 거. 자, 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 즉 산출세액이 그 밖에 등기 등록세율 얼마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6,000원보다 어떻게 하다? 크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최저한세는 논하라,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말자 그 얘기죠, 여러분. 그리고 중과세나 비과세,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이런 예외적인 건 고려하라, 고려하지 마라, 고려하지 마라. 그냥 여기 제시된 내용만 가지고 답을 찾아라 그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단서가 붙은 이유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따지지 말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소유권 뭐죠, 여러분? 보존 등기한답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죠. 소유권과 관련된 우리 등록면에서는 과표를 무조건 뭐라는 거죠? 부동산 가액이죠. 그리고 이때 세율은 취득세 세율에서 2% 뺀 세로 과세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보존 등기니까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 그럼 취득세 몇 프로죠, 여러분? 2.8에서 2% 빼니까 몇 프로 되는 거죠, 여러분? 0.8%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000분의 8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가처분에 했죠, 여러분. 가처분. 그러면 이때 가처분 등기 우리 적용압처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 적용압처.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이때는 과표를 뭘 하라 했죠, 여러분? 채권 금액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나 채권 금액이죠. 물론 세율은 무조건 얼마 된 거죠, 여러분? 각종 변경, 말소, 해제, 분필이 아니면 천분야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2번은 틀린 말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말로 봐야 되겠다. 물론 이게 말소 등기다 뭐 그러면은 이제 한 건당 6천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가처분 등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참 부동산 가액 어쨌거나 이렇게나 저렇게나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2번이 정답이겠죠. 자, 3번 지역권을 뭐 한다 여러분? 설정 등기한답니다. 자, 지역권 설정 이전 등기 때 뭐죠 여러분? 요역지 가액을 과표라고 세로 무조건 설정 이전 천분이 얼마죠 여러분? 2가 되는 거죠.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 과표 뭐가 되는 거죠? 전세 금액이 되고 세율은 무조건 천분이 얼마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자, 5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럼 하여튼 소유권일 때 무조건 부동산 가액을 과표하는 거고, 여러분. 상속일 때 몇 프로죠, 여러분? 2.8이 되는 거죠. 2.8. 여기서 몇 프로 빼라, 여러분? 2% 빼니까 몇 프로, 여러분? 0.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분의 8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뭐 하자를 찾기보다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요. 36번 넘어가죠. 36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죠. 옳은 것은. 자, 1번 국가 및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정부 또는 주한 국제기구는 기본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죠, 여러분. 부과하지 아니한다. 물론 외국 정부일 때는 항상 뭐 확인해라, 여러분? 상호주의 확인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1번은 틀린 지문을 해야 되겠죠. 2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을 합니다. 1번은 비과세를 물어본 것이고 2번은 뭘 물어본 거죠? 취득 시기를 물어본 거죠, 여러분. 취득 시기.
그럼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 시기는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둘 중에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이 변경되기 전에 먼저 사실상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사용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변경된 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취득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부상 변경일을 비교해서 빠른 날 거기다가 사실상 사용한 날이 있으면 사용일이 먼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이 되겠죠. 자, 3번. 국가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 또 60일이 여기서 여기 60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입니다. 저는 사실상 요거는 뭐 여러분한테 크게 강조를 하진 않았던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한다. 여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실무 절차 규정이다라고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실무 절차 규정이 시험에 나오더라도 답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최근에 이렇게 실무 절차 규정을 답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정답이 되는 거죠. 30일 죄송합니다. 틀린 거, 옳은 걸 물어봤죠? 옳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틀린 거였죠. 틀린 거. 그래서 옳은 것은 아니죠. 제가 잠깐 하면 되죠. 자, 4번.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아닌 자. 누구죠, 여러분? 개인이죠? 자, 개인의 건축물을 건축해서 취득했다. 이때 취득가격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80 이상이 아니라 얼마죠, 여러분? 90이죠, 여러분? 90 이상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됐다. 그래서 9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때는 그 취득가격이라는데 아니죠. 여기다 이 취득가격은 세 가지를 더한 금액이랬죠.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 그죠, 여러분? 여기다가 법인장부로 입증은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상 계산서로 확인된 금액이 있다면 그걸 더하라는 얘기죠. 여기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할 때 발생한 매각 차손 이것도 더하라라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4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역시 틀린 말. 5번.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의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거는 면세점 규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전후에 취득하나 토지 취득을 한 건에 토지 취득을 봐서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취득가격이 얼마일 때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죠. 요 면세점 규정을 악용하는 걸 방지해서 사후관리 몇 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1년 사후관리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1년 이내 요 5번이 옳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는 걸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7번. 지방세법상 등록 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옳은 거. 1번. 지방자치단체 장은 등록 면허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자, 100분의 60이 아니라 100분의 얼마죠, 여러분? 50이죠, 여러분? 그래서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는 거죠. 2번.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비나 자산 재평가로 가액이 어떻게 하면 달라졌다 그랬죠, 여러분? 그럼 그때는 그 달라진 변경 후 가액인데 그냥 변경 전 가액을 과표한다. 맞아서 틀렸어? 그래서 틀렸죠, 여러분. 가액에 대한 증명 여부에 관계없이 변경 전 가액을 과표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린 거죠. 달라졌으니까 무슨 가액? 변경된 가액을 과표했죠. 변경된 가액. 그때 그 변경된 가액은 법인 장부나 결산서로 확인된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번은 틀린 말이죠. 자, 3번.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답니다. 그럼 신고가 없을 때는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에다가 100분의 110을 과표를 한다. 아니죠. 신고가 없을 때 무신고했다가 과표는 뭐가 되는 거죠? 시가 표준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바로 3번도 틀린 말이죠. 4번.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록. 자,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에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었죠, 여러분. 비과세 대상이죠. 5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세지 물어봤죠, 여러분. 또 납세지 나왔네, 여러분. 자, 하여튼 부동산이라는 지방세에 대한 납세지가 나 무조건 올라가라, 여러분. 소재지로 가라라고 했죠, 여러분. 다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때는 올라간다, 여러분. 등록 관총 소재지로 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37번은 옳은 것은 5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5번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3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옳은 것은. 자, 1번.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죠. 주택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뭐죠, 여러분? 자, 국외 주택은 1주택자냐 관계없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과세한다죠, 여러분. 그래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과세한다. 국외 주택, 또 무슨 주택? 고가 주택 무조건 과세죠.
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여기 공익사업과 관련됐다 그랬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과 지역권 남은 언론에서는 기타 소득이라 했죠. 여러분 기타 소득. 그래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 소득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의 납세지.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국세는 어디에 했죠, 여러분? 주소지를 했죠, 여러분. 주소. 지방세 때는 기본적으로 소재지지만 국세로 넘어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랬죠, 여러분? 주소지라고 가랬죠, 여러분.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방세는 소재지, 그 다음에 국세는 주소지. 이걸 가장 기본 포맷으로 잡으라. 1년 내내 외쳐댔었네요. 자, 4번. 국내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기 함으로써 발생 사업 소득은 뭐죠? 비과세 대상이죠. 예, 그래서 바로 4번이 맞는 말이죠. 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5번.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 자, 주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표기에서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제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공제한다. 틀린 말이죠. 이때 다만 주의하라고 했죠, 여러분. 공제를 할 때는 순서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순서까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그래서 2배4 근연기, 2배4 근연기 중에서 지금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했으니까 발생했으니까 이걸 빼는 것을 어디 근연기 2배 순서대로 공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4번 되는 걸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9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틀린 거. 다만 틀린 거. 감면 또는 비과세 또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나 조세 특례 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러분. 1번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매년 6월이다. 이거 설마 틀렸다라고 찍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자, 2번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인 누가? 비거주자인 개인이죠. 거주자인 개인이면 어디로 가는 게 원칙이야? 당연히 주소지죠. 근데 여기는 지금 비거주자죠. 그러니까 국내 주소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국내 사업장도 없고요. 국내 사업장도 없고 그다음에 국내 원천소득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때 소유하고는 1주택의 납세는 어디가 된 거죠, 여러분?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죠. 3번 과세기준제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죠. 그래서 국내 소재는 종합법상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식을 합한 금액이 자 주류 종호 별80 기억나시나요? 5억 원 초과했다. 그러면 해당 토지에서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어 없어? 있는 거죠. 자, 4번 종합합상 과세 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 자, 요거 이중과세 공제이익을 빼는 걸 말하는 거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 지난번에 한 25회 때인가요? 한번 나왔던 최근에 한번 5년 전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나왔네, 여러분. 그래서 토지 이 재산세 부과된 세액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종합합상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한다고 그러는데 틀렸죠. 적용받기 전이 아니라 적용받은 후에 적용받은 세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이 틀린 말이어서 정답이 됐네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그렇게 크게 강조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한번 일회성 문제로 나오기도 했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정답으로 나왔네요, 여러분. 근데 다른 데서 우리의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5번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 고지서에 주택이라든지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며칠 전까지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는 어떻게 해라? 발급하라. 이건 재산세가 똑같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본 문제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 문제로 나왔네요, 여러분. 자, 비과세나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그랬죠. 자, 1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도 예상했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에서 종합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취득세를 물어볼 것이고 4번과 5번은 등록면허세를 물어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1번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했다. 그러면 상속 개시 1부터 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된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맞았다, 틀렸다? 틀렸죠, 여러분.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이죠, 여러분. 말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거주자면 몇 개월이고 6개월, 비거주자면 9개월 이내가 되는 거죠, 뭐.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옳은 걸 물어봤죠, 여러분. 2번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한 후에 뭐가 됐다, 여러분? 중과세 대상이 됐대. 그럼 이거 여러분 우리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그러면 표준세로 아니죠. 지금 중과세 대상으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세를 적는 거야, 여러분? 중과세를 적용해야 되겠죠.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어떻게 하라? 빼라는 얘기죠.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거죠. 이때 차감하는 이미 납부한 세액 가산세를 포함한다? 아니죠. 포함하느냐가 뭐야, 여러분? 제외한다. 이거 확인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금액을 세액을 하여 신고를 합한다. 그래서 역시 2번도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죠. 중과세율 제외. 그래서 요걸 놓쳤더라도 요거는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좀 잡아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3번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는 이건 뭐죠,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자, 간주 취득일 때는 여러분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계속해서 누차 강조했었죠.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냐고 매각했다. 그럴 때, 즉 취득세 납세 문제가 사실상 취득했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냐고 매각하면 중과산세 100분의 80을 적용하는 거죠. 그때에 이 중과산세 적용 대상에서 간주 취득은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역시 3번도 틀린 말이죠. 자, 4번 등록을 하려는 자죠, 여러분. 등록 면허세 신고문을 다 하지 않고 산출세가 등록 전까지 문의했다, 여러분. 납부했다. 이거 1년 내내 했죠, 여러분.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도 등록까지 뭐하면 납부를 하면 그때는 가산세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뭐, 그래서 부가한다가 아니라 부가하지 아니한다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역시 틀린 질문이 되겠죠. 5번 등기 등록 관서의 장은 등기 등록을 한 후에 등록 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뭐했으면 발견했으면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납세제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어떠라 통보하라라고 했죠, 여러분. 역시 이것도 실무 절차 규정이죠, 여러분. 실무 절차 규정. 그래서 실무 절차 규정이 시험에 나오면 답이 되는 경우는 드문데 이거는 답을 했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1, 2, 3, 4에서 옳은 지문이 없기 때문에 요 설사 생소한 실무 절차 규정 5번이 나왔더라도 5번을 답으로 고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가 이번 2020년 제31회 우리 부동산세법 A형 기출문제 해설 강의 됐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꼭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그동안 너무 고생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